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나, 많이 일했어, 조금 일했어,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여학생이 지금 상자를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 같은 경우로 상자를 들 수도 있고 나와 같은 경우로도 상자를 들 수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더 많은 일을 했을까요? 지금 이동 방향은 똑같이 1m로 똑같은 높이로 들어 올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차이가 있다면은 무게에서 차이가 있죠. 위 가의 친구는 980N이고 나의 친구는 4.9N밖에 안 됩니다. 980N이면은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은 100kg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 되게 평온한 표정으로 들고 있고요. 4.9N은 약 500g 정도 되겠죠. 상식적으로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게 당연히 많이 일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고요. 상자를 같은 높이만큼 들어 올렸으므로 더 많은 힘을 준 가가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엔 다와 라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다는 요만큼밖에 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는 화면을 뚫고 나갈 정도로 멀리 이동했죠. 따라서 다보다는 당연히 라가 더 많은 일을 한 겁니다. 같은 힘으로 수대를 이동했으므로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한 라가 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위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이 한 일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물체에 준 힘의 크기가 클수록 당연히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당연히 무거운 물체를 큰 힘으로 들어 올린 학생이 일을 많이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클수록 많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쬐끔 이동한 것보다는 많이 이동시킨 것이 당연히 많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물체의 한 일의 양은 작용한 힘의 크기가 클수록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클수록 커집니다. 따라서 일의 양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는 공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건데요. 정리하면은 내가 한 일의 양은요, 가해준 힘과 이동한 거리의 곱과 같습니다. 일의 양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위는 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가해준 힘에서는 뉴턴,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미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뉴턴 곱하기 미터를 하면은 줄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기호로 표시하면은 W는 F 곱하기 S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것들을 보고 우리는 단위라고 하는 거고요. 아래와 같은 것들을 보고 우리가 기호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혼돈하지 말고 역할에 맞춰서 잘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의 단위는 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은 실제로 있는 과학자였습니다. 영국의 과학자로 일과 에너지의 이론에 관한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남겼고요. 그의 이름을 따서 일의 단위로 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길수록 더 많이 일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라색 상자를 기준점으로 딱 잡고 한번 움직여 보면요. 빨간색은 당연히 더 무겁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힘의 크기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의 양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무게이지만 더 많은 이동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의 양의 케이스를 확인해 볼 때 세 가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물체를 지면에서 수평으로 밀거나 당길 때는요. 일은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계산을 해보자면은 힘이 5N, 이동거리가 2m일 때의 일의 양을 계산해 보자고 했었죠. 일의 양은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5 곱하기 2를 내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0줄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뉴턴 곱하기 미터를 해야지만 줄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엔 물체를 들어올릴 때 물체에 해준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은요,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을 줘야지 들어 올려지겠죠. 그래서 물체의 무게 곱하기 들어 올린 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힘이 5N, 이동 거리가 2m일 때 일의 양을 계산해 보자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5N으로 힘을 지금 위로 주고 있죠. 2m를 딱 이동했기 때문에 이것도 5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0줄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한 일의 양이 가해준 힘 곱하기 물체가 이동한 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고 단위는 이렇게 사용한다고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준 힘이 그 중력만큼의 힘을 주어야지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력의 크기를 앞으로 우리는 무게라고 하자고 약속을 했고, 이 무게가 바로 중력의 크기다라고 정의를 내렸었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인 9.8에다 물체의 질량이라는 걸 곱해주면 우리가 힘의 크기를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전처럼 뉴턴으로 주어지지 않고 질량으로 주어지더라도 여러분이 힘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일의 양을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이 힘은 9.8 곱하기 질량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9.8 곱하기 5kg을 한 다음에 이동거리인 2m를 곱하게 되면은 98줄이라는 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로 일은 중력의 크기 곱하기 낙하한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력의 크기만큼 지금 힘이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낙하한 거리만큼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림은 5kg의 물체를 2m만큼 수직으로 자유낙할 때 일의 양을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5kg의 중력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5 곱하기 9.8을 한 다음에 곱하기 2m를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98줄의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 경우를 계산을 해봤는데 이 일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일의 양이 0인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런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